스마트폰을 선물해주는 부모님은 많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모님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사회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사용할 때 자녀들은 더욱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가 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익힌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다음의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자녀들이 온라인 메신저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법을 알아보고 소셜미디어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자녀들이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SNS의 정보 습득과 SNS 공간 안에서 형성되는 인간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자녀들은 온라인 메신저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메신저에서 일어나는 대화는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현재 어떤 상황에서 대화 중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메시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방해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서 다른 사람과 직접 만나 대화하는 상황과 달리 대화 중 표정이나 몸짓 등 비언어적인 표현을 볼 수 없어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현실에서는 만난 적이 없는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자녀들의 온라인 메신저 사용에는 예절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라인 메신저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메시지를 보낼 때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메시지는 가능하면 짧고 전달하는 내용이 정확히 드러나도록 보내야 합니다. 또한 농담이나 빈정거리는 말은 친분이 없는 경우에 사용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와 마찬가지로 대화의 마지막에는 작별 인사를 함으로써 예의를 지키도록 합니다. 온라인 메신저를 사용하다 보면 원치 않는 메시지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차단 기능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메신저들에는 차단 기능이 있어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무례한 사람이나 불법 광고, 유해 콘텐츠 등 불쾌함을 주는 대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나 사생활의 노출과 같은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먼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었던 스코틀랜드 20대 여성의 SNS 계정이 해킹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커는 이 여성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유출시키겠다는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일과 사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SNS 친구 요청이 왔을 경우 거절하기도 힘들 뿐더러 자신의 사생활을 직장 상사가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소셜미디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 겪는 피로감 때문에 교류하는 소규모로 인원을 제한하는 폐쇄성 SNS로 이동하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SNS에 자녀의 사진을 올렸는데 시어머니가 육아에 사사건건 참견하는 등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올린 아기 사진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 SNS로 넘어가려는 사용자들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요즘 대부분의 소셜미디어에서는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림과 같이 소셜 계정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란을 보면 사용자의 이름, 얼굴, 학교, 나이, 거주 지역 등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심지어 취미생활과 관심사 등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신상 정보가 전체 공개로 되어 있을 경우 제3자가 이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활동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사생활이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동생의 생일을 맞아서 우리 네 가족이 모였다라는 게시물을 올릴 경우 동생의 생일에 대한 정보와 함께 가족이 4명이라는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 4박 5일 오키나와로 여행 가요와 같은 내용은 오랫동안 집을 비울 것이라는 정보를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절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모르는 사람과 성급히 친구 또는 이웃으로 등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일상이 노출되는 것을 막고 금융사기나 다른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글을 올릴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허락을 받고 올려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생활 침해를 받거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 위험한 행동이나 노출 등을 연출하거나 자료를 불법으로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험한 행동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SNS에서 정보 습득과 SNS 공간에서 형성되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 또한 자녀들의 미디어 사용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SNS에는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인 문구나 왜곡된 정보를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사 언론이나 광고성 게시물, 루머 등 SNS에 올라온 글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자녀가 인지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게시물의 의도나 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내용을 유추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정보를 습득하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SNS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는 것과 추후 진실이 밝혀져도 억울함이 풀리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것을 자녀에게 알려줌으로써 더 신중한 자세로 정보를 습득 공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SNS 공간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와 함께 바른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SNS에서 형성되는 인간관계는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를 수 있음을 자녀에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과 형성되는 관계는 재미있어 보이지만 온라인 속의 인간관계만 신경을 쓸 경우 현실에서의 소통이 단절되고 관계가 좁아질 수 있음을 자녀가 알아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역시 중요하며 현실에서는 SNS에서 누릴 수 없는 수많은 즐거움이 존재한다는 것도 함께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에서 사람들의 모습과 현실은 대부분 다르다는 것 또한 자녀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주로 화려하고 멋진 모습만 SNS에 올리기 때문에 자녀들이 쉽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와 다르다는 것을 자녀가 반드시 알아야 하며 자녀들 또한 실제 자신의 모습과 SNS에서의 모습이 너무 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